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설렜어요. 26살까지 혼자 키운 딸 지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딸아이는 새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치마를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죠. 한정식당에서 만난 예비 사위는 첫인상부터 참 반듯해 보였어요. 딸을 대하는 모습도 정중하고 다정했고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딸의 예비 시아버지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새도 단정했지만 왠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 직업 이야기 등 무난한 대화가 오갔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딸을 칭찬하며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말했고 저도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족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길래 저는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요. 저는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그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 돈으로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죠. 처음에는 식당 일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사돈분들에게는 그냥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사부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과부시네요. 과부라는 단어를 대놓고 말하는 거였어요.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살짝 찡그렸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 좀 어떻게 말해야 하나,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딸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서 참으려고 했어요. 지수는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로 잘 컸다고,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한다고 말했죠. 그래도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 버릇없이 자라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편모 가정은 더더욱. 편모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딸아이가 젓가락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예비 사위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께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했지만 예비 사부인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좋을 리가 있겠어? 아무래도 정상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는. 그때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실례가 아니냐며 끼어들었지만 예비 사부인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실례가 뭐가 실례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니 당연히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게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드냐. 애까지 혼자 키우고 남자라도 하나 있어야 애가 제대로 큰다면서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면서도 동시에 깔보는 투였어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비 사부인은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한다며 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 그리워서 많이 울었는지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얼마나 부러웠겠냐고요. 딸아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예비 사위가 참다 못해 어머니께 너무 심하다고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며 결혼하면 평생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못 물어보냐고 했어요. 예비 사위는 저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경제력까지 의심했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며 벌이하기 힘들 텐데 설마 자기네한테 도움 바라는 건 아니냐면서요.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말렸지만
예비 사부인은 우리 아들 평생이 걸린 문제라며 편부모 가정인데 가정교육이나 가정환경이 어떤지는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선을 넘은 말이었어요.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먼저 가보겠다고 일어났고 예비 사위가 붙잡으려 했지만 딸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가 울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워줬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저런 사람들이랑 가족 되기 싫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자고 그분도 아들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달랬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예비 사부인의 무례함은 계속됐어요. 딸에게 직접 전화해서 온갖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요. 신혼집을 서울로 구하라고 했어요. 요즘은 반반 아니냐, 아빠 없이 자라서 형편이 안 좋을 텐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면서 자기 아들 출퇴근 편하게 서울에 집 얻으라고 했어요. 딸이 그런 건 저희끼리 상의해서 정할 일이라고 말했더니 과부 밑에서 자란 애가 예의도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며칠 후에는 결혼식 하객 문제로 또 전화했어요. 자기네 쪽 하객이 200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냐고 1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겨우 100명이냐. 아빠 쪽 친척들이 없으니까 그렇다며 또 무시하는 듯이 말을 했어요. 예비 사위는 그때마다 딸에게 사과했어요. 전화로 직접 찾아와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죠. 예비 사위도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딸아이가 폭발했어요. 예비 사위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 정말 못하겠다. 결혼해서도 계속 저런 소리 들으며 살 수 없다면서요. 그날부터 예비 사위가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와서 딸을 기다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지만 딸은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예비 사위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딸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를 사랑하지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사위가 정말 절실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저에게 사과하며 자기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다고 지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는 연을 끊겠다고 제발 지수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딸도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어머니랑 연을 끊을 거냐고 물었더니 지수와 저를 상처받게 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딸이 마음을 돌렸지만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깊이 관여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비 사부인은 여전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했고 딸을 무시하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예비 사위가 중간에서 막아서고 사과해서 겨우겨우 넘어갔죠. 그런 와중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 사부인이었어요. 친구분과 둘이 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데서 본다고 남편 없이 알바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했어요. 저를 알바생으로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온 친구분이 저를 보더니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머 사장님, 오늘은 가게에 나와 계셨네요.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여기 식당 사장님이시잖아. 사장님 이번에 분점도 내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를 알바생으로 알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규모도 꽤 있고 분점까지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의 사장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면서 장사가 잘 되냐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바뀌고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딸에게도 더 이상 무시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딸은 결혼을 했지만 약속대로 시댁과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어요. 명절에도 얼굴만 비치고 빨리 나오고 평소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위도 약속을 지켜서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후에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부인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 식당에 온 거예요. 그것도 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 우리 사돈이 하는 식당이라며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분점도 있다면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떠들썩하게 먹더니 계산할 때가 되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가족이라 그냥 가면 된다며 친구들에게 대충 이야기하고는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마침 다른 일로 가게를 비웠는데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손님들이 계산 안 하고 가시려고 한다면서 사돈 되는 분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핑계를 대고 공짜로 먹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1,000원도 빼지 말고 계산 제대로 받으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가서 계산을 요구하자 그 사람들이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갔어요. 그 이후로는 제 식당에 오지 않더라고요. 사위는 나중에 이런 일들을 알고 정말 미안해했어요. 자기도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어머니하고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의무적으로만 얼굴을 비치고 평소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딸은 임신해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딸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일은 다 잊고 지내자고 했대요. 하지만 딸은 단호했어요. 저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아이를 보여줄 생각 없다고 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혼자 딸을 키웠다고 해서 남편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식당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지금 제 식당은 정말 잘 되고 있고 딸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위도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분도 배웠을 거예요. 곧 손자가 태어날 예정인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딸을 키웠던 것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싶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딸이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하더군요. 손자 태어나면 봐준다고 하면서 산후조리원도 자기가 알아봐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아기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 개입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사위는 중간에서 여전히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아내의 마음도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딸 편을 확실히 들어주니까 고마웠어요. 결혼 초기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딸은 아기용품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표정이 굳어져요.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딸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딸은 그런 일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용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법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질 텐데 사부인은 아직은 그걸 깨닫지 못한 모양이에요. 사위 쪽 가족들 중에서는 시아버지만 가끔 연락을 해요. 지금도 사부인이 딸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족의 형태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